어디 보자. 이게 이제 거기 자 70번은 그렇고 71번은 인간민명에 작은별 합니다. 작은별 인간민명에 대해서 작은별 했습니다. 작은별 해두시고 그 71번은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자 이 정도는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기본 내느냐 안 내느냐 기본 원칙은 내느냐 안 내느냐 얘기했을 때 누가 현재 소유권자 갑이 있죠?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 의무자로서 뭐 이렇게 1번에서 소유권 묻었는 게 누구한테 갑한테 갑이 2번 잊었는 게 을한테 뭐 해줄 때 잊었는 게 할 때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조카한테 뭐 해줄 때 가등기 해줄 때 이렇게 3번 소유권 이전 뭐라고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병한테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현재 소유권자가 뭐가 되는 거고 의무자지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해줄 때도 뭘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을은 인감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뭐예요? 을이 또 어디에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저당권이든 자 저당권 무슨 등기 할 때 설정 등기 할 때는 누가 얘가 소유권자가 무자니까 얘는 내라니까 소유권자니까 근데 이제 병이란 사람이 저당권자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저당권자든 소유권이 아닌 자가 뭐 하거나 말소 등기를 하거나 아니 뭐라고 이거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사람은 뭐가 아니니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뭘 안 내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인감료 안 냅니다. 근데 얘가 언제 내냐?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의무자긴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반드시 뭘 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 이 등기필 정보가 뭐가 됐다는 게 정보가 이것을 분실했다. 뭐가 됐다고 몇이 됐으면 몇 가지? 세 가지. 뭐라고? 증, 인성을 뭐라고 이거? 조서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증인서 그래서 뭐예요? 공증부번 공증부번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확인정보 자, 확인정보를 낸다든가 집정보에서 이거 출석해서 등기관 앞에 가서 뭐예요? 조서금이되든가 그죠? 근데 물론 여기 이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법무사 사무실 있죠? 그것도 본인이 가야 돼, 본인이. 본인이 가는 건 맞아요, 본인이. 다만 본인이 가는데 등기소는 뭐예요? 기다릴 수가 있고 여기는 안 기다릴 수 있으니까 여하튼 본인이 가서 자, 이 법무사 사무실 가죠? 본인이 가서 본인 인상착의를 거기다 적어야 돼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리 보내면 안 됩니다. 누가 하라고? 본인이 갑니다, 본인이. 그죠? 그러면 본인이 여기 본인이 가서 그 대리를 해서 이제 여기다 뭐예요? 여기 돈 주고 5만원, 7만원, 15만원 주고 이렇게 뭐예요? 확인정보 이 공증부분 누가 대리인이 등기소 온다는 얘기죠? 대리인이 어디 온다고 등기소 오죠? 그럴 때 인감임명은 본인이 와서 출석해서 조속금이니까 뭘 안 내도 되고 인감임명을 내야 안 내, 이때는. 본인이 왔으니까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는 대리인 보내려면 뭘 보내라는 얘기니까. 인감임명을 보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느냐 안 내느냐 그 기본적인 문제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꼭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자, 제공하고 그다음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인감명 내고 소유권자가 아닌 자가 등기필지 멸실할 때 대리인 보낼 때는 제공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자, 이 아버지 갑이 사망하시면서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 자, 상속인들이 뭐 했어요, 이거? 상속인들이 자,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하죠? 분할협의서 작성하면 여기다 뭐 인감령 찍으니까 그때 뭐 내라는 얘기예요, 이거. 인감령 낸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내느냐 안 내느냐 기본상이에요. 그거 보시고 이제 본인은 자,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권 낸다 그랬죠? 만약에 지문에 임의 대리인이 등기할 때는 본인 거 내야 되지만 누구 거 나오면 법정 대리는 법정 대리 거. 그 다음에 제외국민 있죠? 제외국민. 이 제외국민은 누구 거 낸다 그랬어요? 제외국민.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등록지 낸 거 그랬죠? 그래서 일단 거기 71번에 옳지 않은 거라서 자, 소유권의 가등기 의무자가 권리자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 당연히 뭐라고 이거? 당연히 의무자는 소유권자가 아저씨가 조카한테 가등기 해주죠?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뭐 내라고? 인감료 내라고. 근데 2번은 전세권 이전 등기를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의무자는 뭐예요? 지금 전세권자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의무자가 등기소에 뭐 했으니까? 출석했으니까 인감료 낸다 안 낸다? 인감료 안 내겠죠? 본인이 출석했으니까 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에 소유권 전 청구권의 가등기 말소 등기를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할 때 여하튼간에 뭐예요? 가등기 말소할 때는 의무자는 뭘 내라고? 인감료 내라고. 4번은 몇 개월짜리고 3개월짜리고 그 다음에 5번은 인감료 제출할 자가 법인일 때는 법인이죠? 법인은 뭐예요? 대표적 인감료입니다. 자, 법인 인감명이 있지만 법에서 누구 거 내라고? 대표적 거 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2번이고 그 다음에 72번은 뭐예요? 전자인청에 대해서 틀린 거 전자인청 요즘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다 세모만 해두시고, 전자인청 틀린 건 자격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할 수 없다 그랬죠? 절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전자인청이 가능하다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인기 없는 사단재단의 대표자 관리자가 전자인청이 가능하다. 그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 없다?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하다.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자인청 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사용자 등록한 사람과, 그 다음에 법인으로서 전자인청을 발급받은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인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자적으로, 자동적으로 뭐예요? 번호가, 자, 자동적으로 생성되겠죠?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전자인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초로 전자인청 전에 그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한다 그러는데 왜 틀렸어요? 꼭 관할 등기소 가야 돼?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아무 데나 가도 돼. 컴퓨터로 한 거니까 아무 데나 간다. 어디 간다고? 아무 데나 간다. 아무 데나. 그죠? 그 여러분 은행 이용할 때 꼭 뭐예요? 은행 갈 때 꼭 그 자기가 뭐예요? 신청한 그 은행 가야 돼요? 본점 가야 돼?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아무 데나 가도 되죠, 은행. 그죠? 아무 데나. 자, 아무 데나 가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5번에, 자, 5번에 그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 신청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무엇을 인감임명에 따라 발급받은 신청인의 인감임명과 주소증명서면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첨부한다. 그래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니까 뭘 첨부한다고? 인감임명 첨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73번은 뭐예요? 별표 크게 두시고. 뭐 한 거? 적법한 신청만, 자, 신청으로만 모두 고른 거 있죠? 적법한 신청만. 그래서 이 문제가 요즘은 옛날에는 이렇게 몇 개 이런 건 안 났어요. 그냥 기억력 나왔는데 어떤 인간이 뭐예요? 물을 흐려나갖고 뭐 계속 뭐 몇 개. 그죠? 중개사, 희한해. 누가 여기 물을 흐려놨는지 그게 제일 요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민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딱 뭐 시험 문제 딱 3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잘 눈여겨보시고,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뭐부터 자기 지분만 일단 부터 봐야 되겠죠? 아는 게 그거잖아요. 일단 그 기억에 자기 지분 나오죠? 자기 지분만 나오는데 뭐가 오른쪽에 뭐가 없어요? 보존하고 상속이 안 띄잖아.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뭐 적법한 건 그랬으니까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일단 기억하고 뭐는 탈락시키는 거예요. 기억하고 맞죠? 이거 기억 맞고 뭐도 맞아요. 이거 니을도 맞죠? 일단 몇 개가 맞는 거예요? 2개가 맞죠? 근데 뭐는 이제 미음은 수인의 상속이 좀 자기 지분에 상속된 게 안 되니까, 자, 일단 뭐 갖고 따져보는 거야, 지금? 4개 갖고 따져본다, 4개 갖고. 뭐 갖고 따진다고? 4개 갖고 따지는 거야, 지금. 그럼 4개 갖고 따지는데, 니은하고 디귿 얘기죠? 니은하고 디귿인데, 일단,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거는 한다, 못한다? 못하지. 왜? 저당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니까. 그죠? 그래서 분리처분해서 양도한다. 그거 빼야 되겠죠? 그거 빼야 되는데, 그러면 뭐예요? 답은 2개 아니면 몇 개? 3개, 2개 아니면 3개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디귿에 이제 모든, 자, 근데 거기, 자, 이미 경료된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한은 뭐예요? 제3자 정지 나오죠? 자, 가처분 등기 이후에는 뭐라고? 마음대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3개다. 답이 2번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가처분 이후에는 뭐예요? 이존 등기도 가능하고, 저당권 등기 가능하고, 머릿속에 그 외우라 했어요. 가처분이 경료된 다음에, 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자, 가처분 등기 이후, 아니면 다른 말로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자, 뭐예요? 경료된 다음에도 무슨 등기도, 이존 등기도 가능하고, 이렇게 모두 가능하고, 소유권 이존 등기도 가능하고, 또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고, 자, 이렇게 마음대로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가처분 이후에 권리 등기가 가능하다니, 권리 등기. 가능하다니. 근데 이 등기는 당연히 뭐라고? 나중에 뭐 한다고? 단독 뭐예요? 단독 마수 등기다. 자, 그거 꼭 기억합니다. 답이 뭐예요? 답이, 자, 2번이다. 73번에. 자, 40%가 안 됩니다, 답이. 그 다음에 뭐예요? 74번,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등기 나오죠? 별표 크게 해두시고. 별표 크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 되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자,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1번은 뭐예요? 1번은 유증은 유증인데 뭐는 안 된다고? 특정 유증은 안 돼. 뭐는 가능한데? 포괄적 유증은 가능하다 했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이번에 뭐예요?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뭐예요? 자, 자기 소유권 증명 확정 판결 받는다 했죠? 토지는 누가? 국가가 맞죠?
누가 안 된다 했어요? 건국판. 건물이 누가 안 된다는 게 건물이. 건물이 국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 미등기 토지의 공부상 최초의 소유자부터 뭐한 사람 이전 등록도 하는 사람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도 누가 상대로 안 되고 국가 상대로 건국판 건물은 건축주와 국가 상대로 안 되니까 5번도 마찬가지죠? 건축주 건축허가 명의 안 되죠? 누구만 된다는 얘기니까 2번만 된다 2번만 자 그래서 74번은 뭐예요? 다양한 점은 자 많이 맞으셨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게. 그 다음에 75번 취하는 뭐예요? 세모합니다. 세모. 왜? 취하는 지금 9년 만에 나올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자 혹시라도 이제 뭐예요? 나오면 답이 항상 몇 개라 그랬어요? 넷 중에 하나 그랬죠? 4개는 그럼 3개만 외우세요. 3개만. 그 하나가 뭐냐면 항상 뭐라고? 완료전이에요. 완료. 자 그러면 머릿속에 한번 이걸 이해해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혹시 우리가 등기가 만약에 완료됐다는 뭐예요? 완료됐다는 게 등기가 뭐가 됐다고? 완료가 됐다. 네, 완료. 자, 그러면 등기는 언제 완료되냐? 등기는 언제 다 완료돼요? 등기 후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또 식별번호를 표시해요. 어느 등기관이 이 등기 사무를 받는지 식별번호를 뭐라고? 식별번호를 기록을 하게 되면 자, 그때부터 등기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완료돼요. 그 도대체 그럼 왜 완료 시점을 따지는 실익은 뭐냐니까 완료 시점을 왜 따지냐니까 완료 시점을 왜 따지냐 하게 되면 여기 취하할 때는 취하는 언제까지 취해야 돼? 완료 전까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완료 전까지 그게 따지는 실익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등기는 뭐예요? 물권면제 언제 생기냐면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뭘 받을 때부터 접수시에 접수시에 뭐가 생긴다는 게 물권면제 생기는 거예요. 그 접수시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접수시가 언제? 그 아까 저장할 때 그 전자적으로 뭐 할 때? 저장할 때. 그래서 이 접수시는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뭐하고 뭐가 같다? 방문 신청이나 전자 신청이나 뭐예요? 뭐가 같아 이거? 접수시가 같다는 점. 그 도대체 접수시 저장할 때인데 저장할 때가 접수시인데 이걸 따지는 실익이 뭐냐는 게 실익이. 방금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등기가 완료되면 뭐예요? 뭐 할 때? 저장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접수시에 뭐가 생긴다? 물권면 생긴다. 그러니까 그 접수받은 날짜가 있죠? 그 날짜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물권면이 생긴다. 그 얘기죠. 또 하나 뭐 있어요? 대리인은 죽더라도 등기관이 뭐 하는 거 보고 죽으라고 클릭하는 거 저장하는 거. 그걸 따지는 실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의 대법원 판례가 누가 대리인이 뭐예요? 등기 신청이 적법하다면 그 사람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뭐라고 유효로 보겠다 할 때 뭐예요? 그 적법한 신청의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전자적으로 뭐 할 때다는 얘기고 저장할 때다 그러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등기가 완료됐다. 이쪽 있어요? 내가 이거 쳤다고? 그렇구나. 그렇게 민감한가? 에? 지난번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지난번에 쳤다? 치니까 저기서 치는 거야, 지금? 그 무슨 해저에 뭐예요? 그 옛날에. 그 포세이돈 아드벤처, 그 포세이돈 아드벤처 물에 빠져, 바다 저기 갖고 막 망치 이렇게 두드리고 무선보호 뭐 이렇게 그거 비슷해. 하여튼 내가 잘못한 거니까, 가면.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바다에 빠졌나? 별 생각이 나네. 자, 그래서 또 언제까지 하라고? 완료 전까지입니다. 완료 전까지. 자,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뭐 할 때까지? 완료 전까지 또는 뭐예요? 각하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취하인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 비고란을 취에게 적고 거기 자, 줄쳐보세요. 뭘 제외하고? 신청서를 제외한 부속서를 돌려준다 그랬죠? 뭐하고 뭐를 다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신청서와 부속서를 뭐예요? 취하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돌려받는 거니까. 자, 절대 그 신청서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건 각할 때 그래, 각할 때. 취할 때는 뭐예요? 다시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다 돌려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뭐라고? 일괄해서 동일 신청서에 의해서 할 경우에 자,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다 없다 취할 수 있다. 이게 장국의 18회 때 마지막 시험 문제 9년 전에 마지막 답입니다. 일괄 신청시 모두 가능하다. 일부 취하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그냥, 자, 잘 모르겠으면, 일괄이란 단어가 나오죠? 일괄이란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예요? 대부분이 있다야. 뭐라고? 일괄 나오면 뭐라고? 대부분이 있다라고 끝나야 돼요. 일괄 나오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있다. 일부 일괄 신청 가능하다 했듯이, 일부 일괄하다가 뭐만, 일부도 뭐라고? 일부만 취할 수 있다. 하여튼 일괄 나오면 뭐라고? 맨 끝에 뭐로 끝나라고? 있다. 어차피 모르는 거 틀릴 거니까. 뭐가 나오면 일괄 나오면 맨 끝에 뭐로 끝난다고? 있다가 맞다니까. 없다 그러면 쓰인다고. 그 다음에 자,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했죠? 공동했으면 자, 모두 가능해 이거.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취하예요. 단독 했으면 뭐라고? 단독취하.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대리인 신청을 취하기 위해서 권리자 의무자에게 뭐예요? 쌍방에 만약에 뭐예요? 쌍방의 취하에 대한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시키죠? 그 사람이 돈 주고 뭐예요? 계약 맺어야 되니까 그게 위임계약인데 위임계약, 수권관계에 그 수 받을 숫자 권리를 받는 그런 권인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자, 2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76번에 뭐예요? 자금별 합니다. 자금별. 뭐라고? 근저당 설정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것은. 절대 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자, 표제부에 건물이 증축돼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또 다른, 그냥 변경 등기만, 부동산 표시 변경만 하지, 절대 뭐예요? 효력이 미치도록 또 다른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도 미친다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2번에 뭐예요? 근저당권 얘기 나오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죠? 자, 의미를 이해해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장래 증감 변동하는 뭐예요? 부특정 다수채권입니다. 그 한마디로 누가 갑하고 뭐예요? 갑하고 무슨 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뭐예요? 은행하고 자, 기초계약을 맺습니다. 기초계약 뭔데? 갑이 뭘 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약소금을 발행하겠다. 니네가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급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초계약 맺죠? 근데 은행이 얘를 못 메니까 뭐예요? 부동산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담보를 잡아서 예컨대 만약에 2억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채권 최고액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일정한 결산기가 뭐예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이 정했겠죠? 그러면 이 결산기까지 뭐예요? 갑이 발행하는 약소금에 대해서 누가? 은행이 지급하죠? 근데 한도가 얼마라는 얘기니까? 채권책이 2억이니까 그 2억이 뭐예요? 2억이 뭐 하게 되면 넘어가서 돈 안 갚으면 부도나니까 항상 2억의 한도 내에서 뭐예요? 갑이 발행했으면 계속 은행한테 뭘 해줘야 돼, 이제? 돈 갚아야 되죠?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증감 변동을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니까? 결산기까지 한다. 결산기가 돼야지만이, 결산기가 돼야지만이 이제 뭐예요? 채권이 확정되니까 뭐가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채권이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누가? 은행이 얘한테 뭘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확정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여원 발행하고 은행에 지급하고 돈 갚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채권이 확정되겠죠? 얼마인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건 전이고 이게 뭐예요? 후니까 만약에 후에 뭐예요? 후에 근저당권을 뭐 한다면? 이전된다면 등기부상에는 당연히 뭐예요? 뭐라고? 확정 채권의 양도라고 해야 되겠죠? 남한테 이전하니까 내 채권이 확정된 게 얼마라고 그걸 양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전인데 뭐예요? 전에도 근저당권 이전되는데 전이라면 채권이 뭐예요? 확정된 게 아니지. 얼마인지도 모르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누구하고 갑하고 은행하고 뭐예요? 은행하고 뭐 맺은 거. 처음에 계약을 맺은 조건이죠. 계약 맺은 거 계약서에 그 계약에 대한 그 계약을 가지고 뭐예요? 양도를 하라는 양도. 그러니까 전이라면 원인을 뭐라 쓰고 계약 맺은 거에 대해서 양도한다고 얘기하고 뭐가 되면 확정이 되면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이게 확정 채권 양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뭐라고 됐으니까 전이라고 나왔잖아요.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 대변제할 때는 이를 원인으로 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다는 얘기예요. 이를 원인으로 하면 안 되지. 자, 무슨 원인으로 해갖고 자, 거기 뭐예요? 그 피담보 채권에 뭐예요? 확정된 걸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뭐 하기 전에는 확정되기 전에는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양도,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쓰라고? 계약이란 말을 쓰지 뭐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채권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채권은 뭐가 된 게 아니니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무슨 단어를 쓰라고? 계약이란 말을 쓰지 뭘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채권이란 말을 쓰지 말고.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답입니다. 그 작년 시험 문제 이런 거는 몇 문제는 좀 어렸었어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어렵습니다. 왜? 이거는 이해를 못하면 못 푸는 문제니까. 무슨 단어 쓰지 말라고? 채권이란 말 쓰지 말라고. 뭘 쓰라고? 계약양도로 쓰라니, 계약양도. 그 다음에, 자, 이건 왜 그랬죠? 뭐라고?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이건 반드시 위입니다. 뭐라고?
자, 최단기로 이렇게 최단기로. 자, 최단기로 뭐예요? 50 다음에 채무를 뭐라고? 채무를 저당하라. 이렇게 외우라 했어.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단일하게 기록하지 구분해서 뭐예요? 나눠서 채권자가 4명이 있다 그래서 자, A 5천만 원, B 5천만 원 그렇게 쓰지 말라니까.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뭘 만들고 공동 담보 뭐예요? 목록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뭘 쓰라고 이거? 채무자 꼭 씁니다. 뭘 쓰라고? 채무자를 꼭 써야 된다는 게 등기부에. 그 채무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이렇게 자 근저당이든 저당권이 뭐예요? 설정돼 있죠? 반드시 뭐예요? 이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 근저당일 때 채권 최고액 얼마 아까 2억이라고. 자 2억이라고. 그 다음에 채무자 꼭 써야 된다. 채무자. 누구라고? 채무자 갑이라고.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자 이렇게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에서 소유권자가 뭐예요? 갑이죠? 갑이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 담보로 정하고 갑이 돈 빌려갔죠? 자 을한테 빌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병이라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얘기해? 이게 물상보증이냐? 누굴 위해서? 갑을 위해서 자기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갑이 빌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만약에 이 저당권을 넘기죠? 그 이 주체가 막 이게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넘기는 게 이게 저당권 이전 등기겠지. 무슨 등기 한다고? 이전 등기겠지. 그럼 채무자가 바뀔 수 있겠죠? 이 채무자가 만약에 뭐예요? 병으로 바뀐다니까. 이 채무자, 이게 채무자가 바뀌는 거 이게 무슨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라는 이 권리 내용이 이게 필요적 사항이야. 채무자하고 이 채권액을 안 쓰면 안 돼. 등기 받질 않아.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일부가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권리 변경 등기야. 그러면 자,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이제 있는 일이니까 잘 이해해보자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한테 와서 집을 사고 싶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근데 병이 뭐라 얘기냐면 내가 지금 돈이 좀 딸리니까 이 저당권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하고 이 을이란 뭐 예컨대 을이 은행이다. 하여튼 을하고 이 둘이 뭐예요? 둘이 뭐예요? 재계약을 맺습니다. 뭐라고 재계하냐면 내가 집을 팔 건데 병이란 사람이 뭐예요? 저당권을 안고 사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돈 갚을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병이 갚을 사람이니까 재계약을 맺기를 이제 갑을 누구한테 바꿔달라는 얘기니까 병으로 채무자를 바꿔달라고 재계약을 하겠죠?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면 자 뭐가 이렇게 이전 등기에서 누구로 가면 병으로 이전 등기 하게 되면 여기도 뭐 해줘야 돼 이제 여기도 뭐예요? 1-1번에서 1-1번 1번 뭐라고? 저당권이 무슨 등기? 변경 등기에서 원인을 재계약으로 해서 누가 이 채무자가 누구로 바뀐다 이제 채무자가 이 갑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어야 돼 이제 병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항상 채무자를 꼭 써서 채무자도 바뀔 수 있겠죠? 그 채무자 써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예요? 파주에 이사 올 때 자 만약에 이 파주에서는 이제 분양받을 때 자 뭘 끼고 샀어요 지금? 근저당을 끼고 샀어. 그다음에 내가 파주에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어디로 다시 이제 애들 교육 문제나 뭘 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 그죠? 그 이사 갈 때 내 등기부상에 뭐가 껴있어 지금? 저당권 있잖아. 근데 뭐예요? 자 공인중개사가 이런 걸 잘 해줘야 된다는 게 에이스로. 그렇지 않고 이거 안 해놓으면 뭐예요? 이사 갔는데 은행에서 전화 계속 뭐라고? 돈 갚으라고. 나는 뭐라 이게? 집 팔을 때 걔가 안고 샀다고 그러죠? 아무리 떠들면 소용없어요. 뭘 해줘야 돼 이거? 변경해야 돼. 이거 해놔야 돼. 이거 안 하면 뭐 계속 전화 온다니까. 그런 거 똑같아. 어떤 분 나이 한 70대신 분인데 뭐라고? 집 팔라고 중개사무실에 왔어. 근데 이제 중개사가 이제 딱 뭘 떼어봐갖고 등기부 떼어갖고 이제 매도인 매수인 앞에 놓고 보여주는데 어디에 을구에 뭐가 있어 이거? 저당권 있어. 그 매수자가 얘기해. 어르신 왜 저당권 말소한다고 저번에 말소한다고 얘기해놓고 말소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해? 갑자기 빨간 부패를 꺼내더니 내가 이거 돈 갚았는데 이거 없는 거야? 본인이 저당권을 빨간 걸로 말소하고 있어. 그 대안돼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 그거. 항상 뭐라고 확인해야 된다 확인. 자 무슨 말 이해했죠? 그래서 항상 저당권 등기할 때는 뭐는 꼭 쓰라고?
채권해갖고 뭐예요? 채무자 표시는 반드시 안 쓰면 등기 안 받겠다. 그런 개념에. 자,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자, 그, 3번은 절대 뭐예요? 단일하게, 자, 구분해서 기재할 수 없고 항상 뭐라고? 단일하게 기재하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4번에 신청세는 뭐예요? 반드시 뭘 쓰라고 이거. 채권에 건 뭘 써야 되고, 채무자가 누군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거 안 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는 꼭 쓰라고? 채권, 채고니까 채무자 꼭 쓰고. 그 다음에, 자, 5번 절대 뭐예요? 채무자라고 쓰지 뭐라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연대란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자, 관공서 촉탁 얘기 나오죠? 77번은 뭐예요?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해 두시고. 자, 관공서는 뭐예요? 일반 신청인과 마찬가지로 자, 모두 공동 뭐예요? 단독, 대리 뭐예요? 직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관공서가 등기를 뭐 할 때? 촉탁할 때 본인이나 대리인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우편도 뭐가 안 하다는 얘기예요. 촉탁이 안 한다. 그 다음에 거기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뭐예요? 취득해서 권리자로서 등기를 뭐 할 때? 촉탁할 때는 의무자의 뭐예요? 등기표 정보 내 안 내 이거? 안 냅니다. 여튼간에 관공서는 뭐예요? 관공서는 상대방이 소유권자가 의무자든 하여튼 뭐예요? 관공서가 의무자든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관공서가 매각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잊었는 게 했죠? 자 촉탁할 때 권리자의 뭐예요? 주소증명서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거기 관공서가 등기 촉탁할 때는 등기 기록과 대장산 표시가 뭐예요? 자 누가 소유권자가 논에다가 집을 줘갖고 등기 촉탁 좀 고치라고 그러니까 촉탁 경우에는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뭐 하라고 이거 받아줘라. 자, 그 다음에 5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 하더라도 촉탁과 신청은 실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자, 관공서는 뭐예요? 촉탁도 가능하고 등기 뭐예요? 공동으로도 가능하고 뭐 할 수도 있고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공서는 뭐예요? 낸다 안 낸다? 등기부 정보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자니. 자, 그 다음에 그 78번에 뭐예요? 78번에 말소등기 나오죠? 별표 크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갑이 뭐예요?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 경우에는 을이 뭐예요? 병에게 저당권 등기를 뭐예요? 설정한 경우. 갑에서 을로 이전등기가 된 후 을이 뭐라고? 병에게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을에 뭐라고?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시 할 때 그 저당권 당연히 뭐예요? 그 사람 병이죠? 병은 이해관계 맞죠?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지만이 승낙서가 있어야지만이 등기관이 뭐 한다 했어 이거 직권말소한다 했죠. 자 그러면 거기 자 또 2번에 뭐예요? 2번에 딱 보세요. 2번에 무슨 단어가 중요해요? 에? 딱 2번을 딱 보면 딱 중요 단어가 뭐예요? 핵심어가. 가처분 이유가 중요한 거야. 가처분 이유. 뭐가 중요하다고? 가처분 이유 보면 가처분 이유 동그라미. 가처분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자 격려된 근저당 등기를 뭐예요? 말소하죠? 그게 직권이에요? 단독 말소예요? 단독 말소라니까. 가처분 이후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 이거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건. 하여튼 뭐예요? 시험장에 가면 또 까먹으니까 그냥 외웁니다. 뭐라고? 가처분 이후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 가처분 이후 뭐예요?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 가처분 이후 권리 말소는 뭐예요? 단독입니다. 무조건 단독이에요. 그거 외웁니다. 자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계속 까먹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야. 가처분 이후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권리 말소는 뭐라고? 단독. 단독 말소요. 가처분 이후에도 뭐예요? 권리 등기는 가능한데 그 등기는 나중에 뭐라고?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뭐예요? 단독이다. 단독. 외우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의를 뭘 받아서 승낙서 받아서 가등기 말소 단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 자 등기 인청 정부와 토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뭐예요? 실행된 것이 발견됐더라도 등기관이 이를 뭐라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유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뭐예요? 어떤 권리자의 사망으로 소멸된 권리 약정 있죠? 약정 있으면 당연히 이거 뭐 한다는 게 단독한다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79번도 크게 발표해 두시고 자 이건 많이 맞았죠? 79번은 뭐예요? 거의 다 맞았을 거라고 내 거기 굳게 어디 갔지? 79번은 다 없어졌나? 79번은 다 맞았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답이 뭐라고? 1번 위조죠? 위조 나오면 뭐예요?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유효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공부합니다. 79번. 세상에나
왜 60%가 안 돼요? 하여튼, 자, 뭐라고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라는 단어가 보이면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절대 뭐한다, 뭐하지 말라니까, 이거. 직권말싸하면 안 되지. 소송으로 풀어야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틀리신 분은,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냥 직권말싸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보이면, 위조. 위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무효인 서류. 다 뭐라고 이거? 무효인 서류도 다 뭐예요? 그 위조된 거나 마찬가지죠? 무효인 서류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해요. 절대 직권말싸하지 말라니. 근데 유치권, 자, 등기 대상이 아니죠? 네, 등기 능력 없는 건축물 안 되죠, 보존등기. 근거가 없는 특약상 안 되겠죠? 농지 전세권만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80번도 큰 별 해두시고, 뭐에 관한 얘기니까? 집합, 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하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뭐예요? 구분 건물의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뭐라고?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뭐예요? 객관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반드시 구분 건물로 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일반 건물로 못한다 그러면 틀말이에요. 일반 건물도 가능하다 보시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그래서 이제 1번 방금 설명한 대로 반드시 자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일동 건물은 요건을 갖췄다 그랬죠? 구조상 이용상 반드시 구분 건물 등기로 하여야 한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하여야 한다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대지권 등기를 할 경우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 등기만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 뭐하지 않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동그라미. 대지권 얘기 나오죠? 대지권 토지 등기부 나오죠? 뭐 어떨 때는 토지만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토지 등기부에 대지권 토지만 토지 등기 규정에 뭐예요? 이전 등기할 수가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 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 위에 뭐가 있고 토지 위에 뭐예요? 토지 위에 구분 건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일동 전체 표제부와 자기 각자의 뭐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갑골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건물 등기부 뭐예요? 요 밑에 하단부 밑에다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각 전유분 표제부 하단부에 대지권 표시 한마디로 대지권 등기를 하면 이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어디에다가 이 일체성의 원리에서 누하고는 구분 건물은 뭐예요?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하고 뭐하지 말도록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구분 건물 소유권자는 자 땅에 대한 권리 뭐라고? 대지권하고 뭐하지 말라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해놓고 어디에 등기하면 이 갑구나 을구에 등기하면 어디까지? 이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 표제부 갑구을구 여기다가 갑구에다 이전 등기 안 해도 건물 등기 이전 등기하면 땅까지 뭐 미친다는 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부에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는 자 2번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라고 뭐예요? 대지권 무슨 등기를? 대지권 뜻 등기를 해놨다.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효력이 미친다니까 굳이 여기다가 토지 등기부에다가 대지권 이 소유권이 대지권 뜻 등기 이후에 여기다 이전 등기 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죠?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여기다 이전 등기하면 여기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대지권 뜻 등기 이후에는 이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다 저당권 등기하면 을구에 저당권 등기하면 어디에 효력이 미치니까 토지에 효력이 미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뭐예요?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에 대지권 등기 하기 전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 등기와 이에 따라 이전 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뭐 하기 전이라 그랬으니까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등기 하고 나서 이후에 뭐예요? 이후에 두 개를 붙여놨다 그랬으니까 대지권 전이라면 뭐예요?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게요. 각자 알아서 처분이 가능한 거다. 그 개념에 지금.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전에 이미 뭐예요? 토지의 저당권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토지가 뭐 하는 경우에 토지가 경락받은 사람 있죠? 그 토지만 뭐 이전 등기 가능하다죠. 자 그것은 뭐예요? 분리처분하지 못하는 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새 하도 은행 이자율이 낮으니까 이런 것만 골라다니면서 뭐예요? 뭐만 그 땅만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만 경락받아갖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그 토지 위에 그 구분 건물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지금 현재 소유권자가 됐는데 니네들 이제 뭐예요? 내 땅에 대해서 뭘 내놓으라고? 치료 내놓으라고 뭐예요? 그렇게 또 그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법을 좀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 뭐에 사는 사람 갑자기 뭐예요? 연립이라든가 사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황당하죠? 그런 거 모르고 갑자기 몰랐는데 갑자기 뭐예요? 자기가 소유권자라고 나타나고 뭐 달라 그러면
땅 생각하면 황당하죠? 그 앉으면 이제 그 사람 뭐 하는 거지? 법원에 또 소송합니다. 뭐 지료 합의해야 되고. 그래서 황당해. 그러니까 뭘 살 때, 그거 연립이라든가 그런 거 살 때 주의 잘 해야 돼요. 이 땅에 뭐예요? 그 대지권 등기 전에 뭐예요? 저당권이 있는지 다른 권리가 있었는지 그거 확인 잘하고 사야 됩니다. 잘못됐다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건물을 뺏긴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땅에 대해서 뭘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평생 사용료를 내고 살아야 돼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눈여겨 잘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2번 답이고, 자, 여러분 하여튼, 좀 시간이 좀 많아갖고, 동영모의사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그거 이따 꼭 끝나고 점심 드시고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자, 정답은 꼭 거기다, 그 뒤에다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한 16일 동안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하여튼 뭐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 성적 안 나온다 일부러 감기 걸려갖고 누워있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꼭 뭐 시험장에 가서 자 시험 잘 보시고 하여튼 자 올해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화이팅!